이제 누구나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전월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전 월세를 계약하게 되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에 발표가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를 하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제대로 30일 이내에 안 하게 되면은 금액별로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최대 이제 100만 원까지 내게 되는 것이 거짓 신고일 때 100만 원까지 내고요. 또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돼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계도 기간이 5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4년 정도 이제 계도 기간이 있었고 6월 1일부터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주택 신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지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해당 지역에 거래를 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그리고 비주택 같은 경우에도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고 금액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보증금 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도 차임 이제 30만 원을 초과 넘는 금액이죠. 이 조건이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만약에 제가 들어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이 넘었죠. 월세는 넘지 않았지만은 이 보증금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월세가 45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은 넘지를 않았죠. 3천만 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 30만 원을 초과해서 45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거래 같은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수도권 전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지역이 되겠고요. 광역시 및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신고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그리고 월세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전 지역 이외에 대부분의 지역이 이러한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지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일반 주택이 그 신고 대상이 되고요. 준주택 같은 경우에도 고시원, 그리고 기숙사, 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같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든가 상가 내의 주택, 그리고 판잣집 등 대부분의 이제 주거시설이 가능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서 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 신고를 해야 된다,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일이면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살펴보시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계약을 앞두신 분들한테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그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이제 신고제 해서 신고 의무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이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라고 보면 되겠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공동신고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신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요 내용은 이제 추후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제 신고 대상 같은 경우에 앞서 살펴본 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보증금액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이 중요합니다.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계약. 두 개가 엔드 조건이 아닙니다. 두 개 모두 조건을 부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은 초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이 계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전월세 신고해야 되는구나. 6월 1일 이후에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필요하죠. 신고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고요.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이 신고를 대처하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한 부분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거고요. 제재사항 같은 경우에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있고요. 또 거짓 신고를 하면은 100만 원까지 이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6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누구나 다 이런 신고를 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 과태료의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부터 5억 이상까지 나뉘어지게 되고요. 3개월 이하일 때 1억 미만은 2만 원, 그리고 1억에서 3억 원은 3만 원, 그리고 3억에서 5억, 4만원, 5억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기간이 6개월까지, 그리고 1년 이하, 2년 이하, 최대 2년 초과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1억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그리고 1억에서 3억 원의 아파트 같은 경우 또는 주택,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그리고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 계약 시 신고 대상인가요? 보면은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2년 후에 뭐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조건 변경이 없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임대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이제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025년 1월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이제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인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계약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월 1일부터 이후에 만약에 변경된 계약들, 그리고 신규 계약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보로 활용이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았을 때는 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요. 다만 임대차 신고,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제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모두 이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을 때 이 전월세 신고를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것처럼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누가 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명시를 하면서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이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들 외에 전월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부분들 하고, 또 신고 의무 대상, 그리고 기간, 그리고 금액,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6월 1일부터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 전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계약을 늘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변경되는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한테 좋은 정보 공유 부탁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를 통해서 1:1 상담이나 저와 함께 부동산 스터디가 가능하니까 하단에 있는 부동산 스터디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